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해볼 건데, 최근에 강남 일대, 또 여의도라든가 용산, 핵심지 일대의 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서초에서 국민평형이 50억을 돌파하기 직전인 상황이라서 이 서초에서 재건축으로 기대가 되는, 반포에서 기대가 되는 반포 미도 1차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가 이쪽에 있고요. 압구정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일대가 전부 다 이제 반포죠. 행정구역상은 서초구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한강변 보이는 라인들이 이제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고 있고, 또 하나의 기준점은 뭐냐면 고터라고 불리우는 고속터미널에 있는 굉장히 많은 소위 몰세권이라고 하죠.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이 부근에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는데, 그래서 이 위쪽 라인들, 그리고 이 반포 자이라든가 퍼스티지 같은 것들이 연차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년 차 다가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40억 가까운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국민평형 기준의. 그렇게 되는 것들이 바로 고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위쪽은 한강변 어마무시한 가격이고, 요건 좀 구축인데 신축이 될 거면서 고터 가까운 건 뭐가 있느냐 했더니 바로 아래쪽에 미도 1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성모병원이 있기 때문에 병원 이용도 편리하고, 산도 있어서 쾌적한 환경도 자랑하면서 교통도 좋고 몰세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평형대가 다 동일한 평수입니다. 30평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건축할 때 이런 불협화음 없이 좀 중지를 잘 모아서 빨리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요. 빠르게 되면 올 연말 정도나 내년 초 정도면 조합설립 인가가 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런 규제 지역에서는 조합설립 이후에는 매수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갭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남에서 20억 미만으로 현금을 들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메이저 건설사 10대 건설사 중에 7개 정도가 입찰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호조건을 제시할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반포의 랜드마크 아파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도 1차 아파트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 한번 볼게요. 자, 미도 1차 아파트 최근 가격을 봤더니 이거 평형대는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26억 3천 정도의 1개월 평균가입니다. 그래서 1층이 24억에 육박하는 금액의 거래가 됐고, 중간층 이상에서는 26억 2천, 26억 3천, 26억 5천 이렇게 되는 등 26억 중반대를 이미 실거래가로 찍혔고요. 최근에 호가 나오는 것들은 저층 같은 것도 26억 이상, 좀 중간층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8억까지 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세가 한 8억대 초중반 정도 되는 거니까 갭으로 따지게 되면 한 18억 정도에서 한 20억 정도면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좋겠죠. 물건이 실제로는 뭐 잘 있진 않겠습니다만 요 아파트를 눈여겨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성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포 미도 1차 아파트의 사업성 분석을 해볼 건데요. 현재 126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1739세대 49층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평가 금액 자체는 26억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시세 평가를 한다고 하고 일반 분양도 시세 분양한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전반적인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종전자산값 총액은 상가 반평액 439억 정도까지 포함했을 때 3조 3천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공사비는 최소 뭐 1천만 원이겠죠. 1천만 원 정도를 잡았을 때 지금 1조 1180억 정도가 나옵니다. 약 1조 2천억 정도가 나오는 거네요. 그리고 공사비를 제외한 기타 모든 사업비를 총괄한 기타 사업비는 지금 현재 3,700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종전자산가 그리고 비용의 총 합계 금액은 4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4조 8천억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내야지만 이 재건축을 할 명분과 이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에 종후자산가액, 즉 이득이 얼마나 났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조합이 수익을 얻는 방식은 본인들 스스로가 내는 분양수익, 조합원 분양수익과 팔아서 그 제3자한테 팔아서 청약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일반 수익,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 수익, 상가 분양 수익이 있겠죠. 일단 상가 분양 수익은 정비계획상 나와 있는 부분을 그냥 토대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약 800억 정도의 수익이 생겼고요. 임대 분양은 지금 평당 550만 원 가정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임대 분양 수익을 한 700만 원 정도 가정했을 때도 있었고요. 400만 원 정도 가정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기본형 건축비의 80% 정도를 현실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400만 원 내외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을 현실화해 갖고 그만 700까지 올려주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가정했던 건데, 이번에 대충 어바웃하게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기본형 건축비의 80%라는 그 수치입니다. 그럼 기본형 건축비가 올 초 3월달인가 올랐을 때가 제곱미터당 203만 8천 원인가 그랬어요. 이걸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대략 67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평당 기본형 건축비가. 여기에 80%를 해준다고 하는 거니까 대략 계산해 봤더니 540만 원이 나옵니다. 평당가로. 평당가 540만 원이 임대주택의 표준형 건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550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반포 미도 1차 아파트의 구역 면적은 23,150평 정도 되고요. 기반시설 면적 1,800여 평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획지 면적은 21,315평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상 300%꽉 채웁니다. 그래서 299.99%를 곱하게 되면 공급 면적, 용적률상 면적은 63,900평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총 연면적, 우리가 커뮤니티 시설, 경비실 등등 모든 시설들을, 부대시설들을 다 포함했을 때의 면적은 용적률상 면적보다 더 크겠죠. 그 면적은 111,9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다가 평당 1,000만 원을 곱했더니 이 금액이 나온 거죠. 1조 1,200억 정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봤더니요, 기준 용적률이 210%였고요. 허용 용적률은 229%, 이것저것 이행해서 19%를 더 얻어냈고, 그리고 상한 용적률까지도 일부 공공기여 하게 되면서 251%로 250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법적 상한, 여기는 선택 구간인데 상한에서 법적 상한을 갔을 때의 2분의 1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300%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늘어난 면적이 사실상 50%니까 절반인 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자, 전체 면적 21,315평에서 25%의 비율은 5,328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총 208세대 정도가 임대 분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24평형이 161세대, 30평형을 47세대를 적용합니다. 해서 계산해 봤더니 5,329평으로 의무 면적을 살짝 넘기는, 뭐 당연히 임대주택 평당 1,000만 원 들여서 550만 원에 가져가겠다는데 이걸 더 많이 지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법적 면적만 살짝 넘기는 상태에서 계획을 마무리합니다. 이건 뭐 100이면 100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그 토지는 그냥 기부 체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 분양 수익은 293억이 됐고요. 상가 분양 수익은 804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을 볼 건데, 조합원은 총 1260세대가 되고요. 현금 청산은 없다고 가정을 했고, 추가로 상가 조합원은 60명 있는데 이거 다 아파트 배정을 받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일단 다 아파트를 배정받는다고 계산하게 되면 조합원 숫자가 1320명이라고 놓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24평, 30평, 33평, 43평, 49평, 59평, 이거 뭐 평형은 바뀔 수가 있고 예상 조합원의 숫자도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조합원이 그 어떤 평형을 배정받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작은 평수로 가는 조합원들은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었고요. 대부분은 33평, 지금이 현재 33평이기 때문에 동평형대 가는 걸 가장 선호할 것 같고, 부담금이 크지 않다면 조금은 넓혀가고 싶다는 생각이 인간 심리상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일정 부분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을 배치를 했고, 위쪽에 좀 다운사이징 하는 게 일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 일부, 이렇게 배정을 하면 얼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랬을 때 조합원들이 총 가져가는 면적은 54,4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총 용적률상 면적 64,900평에서 상가 면적 빼고요, 임대 면적 빼고 조합원 면적 뺀 나머지가 일반 수익 면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8,200평 정도, 이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용적률 면적이 좀 낮아지고 일반 분양을 높여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 이 정도가 된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랬을 때 일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가 뭐 이제 반포는 평당 1억이 어떻게 보면 미니멈 아니겠습니까? 뭐 40억 시대를, 평균 40억 시대를 찍고 있는데 한 33억 정도의 절반이 한 30억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한 9,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9,09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했을 때 일반 분양에 대한 수익은 7,447억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한 85% 남짓한 수준으로 조합원 가격으로 책정을 한다 그러면 한 7,8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3조 9,700억 정도의 수익이 생겨요. 그래서 이 모든 비용을 다 합쳤더니 4조 8,200억이 생기는 거고, 종전자산가 4조 8천억에 비교해봤더니 비례율은 100.59%로 수익이 살짝 나는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 평형에서 새로운 평형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의 분담금이 나올지
자, 요거 계산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계산해봤던 거죠. 자, 봤습니다. 기존 평형은 34평밖에 없으니까 계산하기가 좀 쉬워요. 지금 이 반포 미도 1차는 용적률이 177%의 평균 대지진 17.7평 정도의 아파트였습니다. 자, 24평으로 다운사이징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죠.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5억 가까이를 돌려받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30평으로 기존 33평보다 좀 줄이게 되면은 역시 1억 정도, 9,500 정도를 돌려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평형과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납부하는 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 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는 분이 좀 많지 않을까. 부담 없이 갈 수 있으니까. 새 아파트로만 바뀌게 되면 가치 증대는 확실한데 내는 건 거의 없다. 이러면 뭐 많은 분들이 이걸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43평으로 늘려간다, 한 10평 늘려간다고 하게 되면은 7억 3천 정도의 분담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남 분들이라도 조금 부담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33평과 44평 중간인 한 38평형이나 39평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략적으로 한 4억 정도의 분담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49평형으로 좀 크게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한 11억 정도의 분담금, 59평으로 완전 펜트하우스급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17억 정도의 분담금이 납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 아파트가 한 26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완성 시에 얼마 정도 될까 이걸 봐야겠죠? 뭐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700세대 고터 바로 밑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40억 가겠죠? 40억을 제가 볼 때 미니멈으로 놔도 될 것 같습니다. 40억이기 때문에 26억에 사서 뭐 거의 내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서 많이 잡아야 27억 정도로 40억짜리 아파트를 받는다면 13억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현가를 기준으로 한 거고 나중에 이게 시간이 걸려서 한참 뒤에 완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45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내일 아침 완공됐을 때도 한 4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새 아파트라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안전마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33평 2,400밖에 안 내는데 43평이 7억 3천 내게 되면은 거의 7억을 더 내는 건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세요. 33평이 이게 지금 4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평당가가 1억 2천입니다. 평당가 1억 2천이면은 10평 올라가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12억이 올라가는 거죠. 12억 정도의 가치 증대가 되는 건데 7억 더 낸다? 내야죠. 그죠? 그래서 더 낸다고 하게 되더라도 이득은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49평, 59평도 계산이 비슷합니다. 59평 17억, 와,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26억 낸 다음에 17억 5천을 더 내라 하게 되면은 총 43억 5천이 되는 건데 만약에 1억 2천 정도의 평당 가격이 형성되게 되면 60평 잡으니까 대략 한 70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내야죠. 예, 43억 5천 내고 분담금 17억 5천 내고 70억짜리 받을 수 있으면 전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분담금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단순히 단지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부근에 있는 오래된 한 20년 차 다가오는 것들도 40억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한강변에 있다고 49억 5천 50억을 찍는 게 이 반포미도 1차 주변 단지 친구들의 모습인데 새 아파트를 40억으로 상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잖아요.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봅니다. 근데 40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6 현재 금액에서 별 차이 없으면 그 나머지가 다 차익입니다. 좋은 아파트죠? 매우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반포미도 1차는 아까도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도 아니고 갭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형대도 동일 평형이고 사업속도 잘 날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 단지라고 봅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여기를 뭐 제가 갖고 있거나 뭐 이해관계가 있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의 투자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업성 분석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대표성이 있으면서 관심 있어 하는 단지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돈만 있으면 저도 사고 싶죠. 네, 근데 돈이 없죠. 네, 그래서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둬도 괜찮을 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들어서 뭐 재건축에 대한 공사비가 증대를 하고 얼죽신이라고 해서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재건축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졌다기보다는요 사이클입니다. 이거 순간적으로 공사비가 최근에 막 증가를 하게 되니까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럴 바에 신축 가 되지만 이렇게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서울 쪽에선 공급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88 대책에서 보셨다시피 어떻게든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춤했을 때 이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상 주춤했을 때 가격이 잠깐 안 오를 시점에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에요. 오히려 매수하고 결국은 개발하게 되면은 그동안 눌려서 오르지 못했던 상황상 눌리지 못했던 것들이 결국은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튀어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투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토요일 날 이 더운 날 회사에 나와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이 아직도 계시다면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